안녕하십니까. 대우조선 사태 이후를 예의주시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점거 파업이 51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며 경고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조선소 도크 안에 시너를 들고 들어가 점거하는 극단적 점거 파업이 노사 합의로 마무리된 것은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달라진 대응 방식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확고한 메시지로 노조를 압박하고 중재와 공권력 투입이라는 강온 전략을 구사해 노조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 파업 사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최대 규모의 불법 파업이었습니다. 이번 점거 파업 사태에 정부가 뒤늦게 나서기는 했지만은 지난 1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박 점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조선업 전체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담화문을 내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16일 노사협상이 시작됐고 18일에는 5개 부처 장관이 추가 담화문을 냈습니다. 19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농성 현장에 급파됐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18일 관계장관 회의를 지시한 데 이어 이튿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해 불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겁니다.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정부 내에서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1일 경찰이 소방청과 함께 현장 진입을 전제로 한 도상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진입을 대비한 에어매트도 설치됐고 농성 현장에 경찰 헬리콥터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판 극적 타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강온 전략이 적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섭 상황에 정통한 노동계 핵심 관계자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러다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커졌고 코너에 몰린 노조가 결국 농성을 풀고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협상 타결로 원청과 하청업자와 근로자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불거진 노노 갈등과 노사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가 파업 기간에 발생한 8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만회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상당 기간 후유증을 앓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한 조선업체 임원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이번에도 관철하지 못했다면서 또다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청지회는 이번 사태 이전에도 지난해부터 4차례나 도크를 점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선업계와 협력업체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4월 7일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에 2차례, 5월에 1번 도크를 점거했었습니다. 이들은 도크를 점거할 때마다 임금 인상이나 고용 승계를 요구했지만 그때도 별다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선례가 반복되면서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핵심 시설을 장악한 뒤에 이를 볼모로 협상에 나서는 전략을 이번에도 또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파업 기간 동안 동시에 4척을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제1도크의 진수 작업이 막히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매출 손실 6,468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8,165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선박 11척의 인도가 늦어짐에 따른 지체보상금 271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소송을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손해를 전부 배상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9조 원의 부채가 쌓인 대우조선해양은 작년에 영업손실 1조 7,547억 원, 올 1분기 영업손실 4,701억 원을 냈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근본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회복해 수익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처우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 잠정 합의문에는 임금 평균 4.5% 인상, 설 추석에 각각 50만 원, 여름 휴가비로 40만 원 등 총 140만 원의 상여금을 내년부터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임금 인상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된 민형사 문제는 사측이 노조 핵심 지도부 5명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는 데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자 옥포조선소 1도 급바닥에 스스로를 감금했던 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노조 부지부장 유모 씨는 감금을 풀고 나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청노조는 지난달 2일 파업을 시작해서 초대형 유조선 건조 작업이 한창이던 옥포조선소 1도크를 불법 점거했습니다. 파업 참가 노조원 120여 명 가운데 6명은 유조선 블록의 15m 위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고 노조 부지회장 유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유조선 바닥 위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철제 구조물에 들어간 뒤 입구를 용접으로 막아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유서도 써놓고 휘발성 물질인 신호도 들여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무기로 한 자해 공갈 협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 건조 라인이 마비되고 선박 인도 마감일을 못 맞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임직원과 거제 시민들이 파업 중단을 아무리 호소해도 불법 농성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민노총은 파업을 지원하는 집회까지 열면서 불법을 조장했습니다. 하청노조가 임금 30% 인상 요구를 포기하면서 막판 협상에 매달리게 된 것은 손해배상 소송을 면제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파업 중단 요구를 외면한 채 불법을 저질러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쳐놓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핵심 시설을 장악하고 이를 볼모로 극렬 투쟁을 벌여도 별 책임을 묻지 않으니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 파업과 법 집행이 이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가사회가 입은 피해는 막대합니다. 강성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무슨 짓을 저지르며 무법천지로 세상을 뒤흔들고 깨지든 부서지든 불을 지르든 사람이 죽든 큰 손해를 보았든 질질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없던 일로 하고 결국 타협해온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노동 현장이, 경제가, 국가사회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생활과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공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필요할 때 써야 할 공권력은 동원도 못하고 벌벌 떨다가 때를 놓치면 망하는 것 아닙니까? 22일 대우조선 노사협상이 타결된 직후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하고 정부의 결연한 방침을 3부 장관이 공동 발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경찰, 검찰, 법원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봅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걸 구경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